네,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일부 주에서는 대면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사전 투표 대선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20일,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그리고 미네소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대면 네.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통계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 투표로 투표에 참여했던 미국 대선의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2012년도에는 33%였어요. 그게 지난번 대선 2019년도에 얼마였냐면 69%가 됐어요. 2020년에 죄송합니다. 예, 예. 2020년에. 그러니까 거의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만큼 예.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젊은 세대나 아니면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선거 투표하는 현장에 가기 어려운 분들 아니면 시간이 정해진 투표 날에 갈 수 없어서 사전에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다르고 그다음에 투표를 할 대상도 다르고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고요. 네. 그것이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뉴욕타임즈 조사 결과를 하나 보겠습니다. 전국 지지율이요. 47%로 해리스와 트럼프가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접전 양상인 것 같은데 이종호 평론가님, 이 상태를 보면은 뭐 남은 한 달 반 표심을 좀 향방을 가늠하기는 어려워는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국외 요인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마스는 사실 이스라엘과 전투 정도지만 헤즈볼라가 참전하게 되면 전쟁이 벌어져요. 예. 어마어마한 국가 간의 어떤 규모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해리스 후보한테는 좀 불리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죠. 해리스 후보가 예.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관련해서 젊은 세대가 사실 해리스 후보를 훨씬 더 지지하고 있는데 예. 지금 지금 아시다시피 하버드라든지 여러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한테 확실하게 어느 편이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해리스 후보를 만약에 찍으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진다. 2, 3년 내에 이스라엘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중동 전쟁은 해리스한테 좀 불리한 그런 요인이고 국내로서는 지금 연준이 B컷 0.5% 금리 인하를 그렇죠. 했습니다. 이것이 국내의 어떤 피부에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 한 달 반 이내로 와닿을 수 있는가 이게 국내적 어떤 요인. 그래서 국내적 어떤 요인들이 역시 팽팽하게 좀 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 요인을 꼽아주셨잖아요. 네. 중동 이슈, 비컷 이슈.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동 이슈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어떻게든 억제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란이에요. 헤즈볼라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건 네. 사실 이란을 끌어들이려고 네타냐후가 굉장히 크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란도 지금 상황을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확대 전쟁은 사실상 크게 위험성이 없어 보이고 금리 인하 문제는 사실 좀 시기를 놓쳤어요. 그 전에 했어야 됐는데 좀 뒤늦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단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주가로서는 반영이 크게 안 됐거든요. 미국 네.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땐 이것 역시 사실은 굉장히 크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유대계 표심을 공략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By the way, Israel and Jewish people are attacked by the media. If you want Israel to survive, you need Donald J. Trump as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s very simple. Jewish people are going to vote for Kamala or a Democrat. And honestly, you ought to have your heads examined. Together we will sav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 will save the state of Israel on November 5th, 2024. It will be the most important day in the history of Israel. 김수민 평론가님, 들어보면 미국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할 거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뭐 돌아가는 중동 상황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너무 지나치게 해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게 친이스라엘 행보인데 이게 사실 지지층 결집 행보가 아니라 남의 표 갖고 오기 행보에 가깝습니다. 무슨 그런가요? 얘기냐면 예. 잘 이렇게 얼핏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 공화당 쪽이 민주당 쪽보다 더 친이스라엘 쪽이고 그럼 유대인들은 친이스라엘을 좋아할 것이다. 네. 그러면 어차피 유대인들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거 아닐까? 그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미국의 유대계 유권자들은 다수가 진보 성향입니다. 미국 그렇군요. 민주당이 예. 한 70% 정도 투표를 해온 것으로 나타나 있고 사실 이스라엘 쪽하고 좀 갈등을 했던 것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갈등이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유대계 유권자의 78%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그런 여론조사가 또 집계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대계 유권자들은 예전에 뉴딜 동맹 시절 때부터 민권운동, 노동운동에서 거의 이제 거의는 아니지만 다수가 좀 진보 쪽 그런 운동을 또 이끌어온 흐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유대계 유권자들을 친이스라엘을 강조해서 빼오려고 하는 그런 작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다만 이게 먹힐지가 굉장히 미지수인 거는 이스라엘 이슈에 대해서 유대계 미국 유권자들이 네. 우리는 제1번의 어떤 그 정책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본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계 유권자들도 다른 데 관심이 더 있는 겁니다. 뭐 경제 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낙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문제를 강조한다고 해서 과연 유대계 유권자들이 트럼프 후보를 찍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의문으로 남는 것이죠. 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죠. 더그 에모프는요. 해리스 부통령은 반유대주의자다 이렇게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반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홍 전 의원님 이게 어떤 내용으로 좀 반격을 한 거죠? 예, 아무래도 미국 그 전통 사회에서는 유대인과 그리고 그 백인 주류층이 좀 친하고 유대인과 유색인종은 좀 친하지 않다. 네. 이런 어떤 그 관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록 그 유대교지만 그러나 이제 범또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있고 종교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선거 때마다 사실 그 이 유대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미국 그 유권자에서 유대인 차지하는 비중이 한 1% 내외밖에 안 되지만 미국의 정계, 관계, 경제계, 문화계 등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네. 특히 언론계에도 유대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국면에서는 유대인의 어떤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유대인이 가장 관심이 있는 국제적인 이슈인 이 이스라엘 이슈와 이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해리스 후보 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어떤 반유대주의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미국 정관계 특히 언론계를 대상으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좀 지지를 유도하겠다 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뭐 뚜렷하게 해리스 후보가 반유대주의적인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지금 남편 더그 에머프가 이야기했듯이 방금도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리스 후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은 머리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반유대주의적이고 참 어떻게 보면 좀 비지성적인 발언인데 이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 이 그 더그 에머프 남편이 지금 굉장히 좀 질타를 하면서 해리스 후보를 많이 지금 외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 지난번 토론회에 이어서 또다시 토론회가 성사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해리스 후보 측은 추가 토론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I believe we owe it to the voters to have another debate. And in our debate last week, well, that was fun. I'm trying to get another debate. We'll see. 네, 추가 토론을 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최 교수님, 추가 토론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해리스 입장에는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토론회 시작하기 전만 해도 해리스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예. 토론회 하고 나니까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승리했다, 뭐 성공했다 이런 부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토론회 끝나고 나서 했던 발언이 있어요. 본인의 트루스 소셜이라는 곳에 글을 올렸는데 세 번째 토론회는 없을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뒤면 미국 대선 치러집니다. 중동 위기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 판도 역시 달라지겠죠.